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제풀미 2월 16일 오늘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소매 판매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뭐 워낙 많은 지표를 보다 보니까 지금 소매 판매 추이는 이제 그 어제 발표된 뭐 3% 이런 것만 보면 그동안의 추이가 어떻게 됐고 이게 또 어떤 시장의 의미가 있었는지 그런 게 헷갈리니까 어제 소매 판매 관련돼서 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아주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셨는데요. 그간 11월, 12월 작년 보면은요. 밑에 소매 판매 월별 추이 보면은 1%씩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때 두 달 연속 마이너스 났었네요. 두 달 연속 마이너스 났었는데 특히 이제 12월 달이 마이너스가 나면서 아주 그 투자 심리가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제는 또 그 서프라이즈하게 그 MOM으로 3%가 증가를 해가지고 시장에 좀 온기를 줬었고 일각에서는 이렇게 수요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또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을 해서 페드가 더 호키시하게 나가면 어떡하냐라는 우려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또 시장을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인플레 생각할 때 두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서플라이 사이드에서 샥이 생겨가지고 비용이 상승하는 인플레이션하고 그렇죠. 그리고 수요가 개선되면서 수요가 높아져서 물가가 높아지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지금 보면은 미국 경기 보면은 물가 상승 압력은 약간 둔화되면서 수요는 개선되는 요런 지표들, 요런 이제 상황들을 어제 좀 입증하는 지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이 월별 추이를 보니까 작년 1월 달에도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저거 뭐예요? 그 코로나 지원금 뿌려준 돈으로 한창 쓸 때였는데 그때 2.5%였는데 이번에 3%가 나왔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1.1, 1.1 나오면서 올해 1, 2, 3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가 좀 안 좋을 거다라고 본 거에 정말 허를 찌르는 소매 판매가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배경에는 특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내구재나 이런 것들을 못 살 거라는 그런 좀 심리적인 요인도 있었고요. 실제로 데이터도 좀 그렇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번 데이터만 보면은 정말로 서프라이즈한 데이터가 진짜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인데요. 아니 집값 뭐 물가 그리고 주가도 작년 연말까지 안 좋았었으니까 이렇게 소매 판매가 나온다는 게 좀 서프라이즈합니다 진짜. 본 김에 이제 그 옆에 세부 데이터를 좀 보시면요. 위에 그 리테일 앤 푸드 서비스 토탈 해가지고 3%가 MOM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YOY 데이터는 옆에 있는 건데 YOY는 6.4%가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주로 보는 거는 MOM이기 때문에 MOM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은 자동차하고 부품이 5.9%가 한 달 만에 그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밑에 전자하고 가전 이쪽이 3.5%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니, 요걸 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어떤 게 강했고 보면 테슬라가 다시 100불에서 200불 올라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LG전자가 또 최근에 강세를 보여서 예전에 이제 3년 전에 코로나 때 특수가 있었고 그리고 한 2년 지나서 이제 굿즈에서 서비스로 넘어간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바닥치고 굉장히 역해된 숄드 모양으로 좀 강하게 올라서 가전이 팔리나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저도 미국은 아니죠. 우리나라에 약간 소비에 일조를 한 것이 저희 애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컴퓨터를 새로 사줬습니다. 와, 그냥 최상민이 때문에 이게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LG전자 노트북 사신 거 LG는 아니고요. 애가 그 브랜드 있는 노트북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사양에 딸려서 게임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체로 해가지고 데스크탑으로 했는데 제일 좋은 사양으로 샀었습니다. 데스크탑으로 해가지고 모니터도 큰 거로 사주고요. 우리 LG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있잖아요. 네. 그 주유소에서 팔리는 그 주유소 판매액을 보면은 이건 0% 나왔습니다. 0% 나온 것이 이제 최근에 가스 가격이 계속 그 YOY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안정화되고 있는 데다가 또 이게 그 가격에도 영향을 받고 그거에도 양에도 영향을 받는데 0%로 나왔고요. 가격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럼 옆에 지금 제뉴얼이 2022가 예. 1년 전의 데이터예요? 예, 1년 전 데이터입니다. 1년 전 데이터가 아니라 YOY입니다. 1년 전 대비? 예, 1년 전 대비. 1년 전 대비는 5.7%인데 12월 대비로는 0%.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랄만한 숫자가 백화점. 네. 백화점이 월 증가율로 17.5%가 나왔습니다. 백화점이요? 예, 백화점 판매가. 예, 그래서 잠깐만 이게 12월 데이터니까 아무래도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연말에 있나요? 11월 달에 있나요? 11월 달에 있죠. 그거는 이제 땡스기빙 데이 전후에 블랙 프라이데이인가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 12월인데 연말도 1월 크리스마스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12월 대비 1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1월인데도 백화점의 소매 판매가 17% 늘었습니다. 거예요? 예. 작년 12월 대비? 아니요. 작년 12월 맞습니다. 작년 12월 대비 1월 데이터가 17.5%가 늘었고요. 그 옆에 작년 1월 대비로는 5.4%가 늘었습니다. 이야. 저도 이 데이터 보면서 특이하네. 사람들이 백화점을 진짜로 많이 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네. 그거에 이제 좀 그 대척점에 있는 것이 온라인인데요. 예. 난스토어 리테일러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전자상거래인데요. 이게 1.3%밖에 안 늘었습니다. 저는 백화점 스토어 여기 예. 여기 백화점에 오프라인, 온라인 다 포함된 건가 막 머릿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난스토어 리테일러스 해가지고 온라인 이게 온라인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1.3밖에 안 늘었고 예, 1.3 결국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오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푸드 서비스 앤 드링킹 플레이스 이게 7.2% 뭐 외식 서비스 뭐 이런 거일 텐데 이것도 7.2%로 전체 평균보다 숫자가 늘었고요. 이거 보니까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이 돈이 있고 돈을 쓸어 나오고 있고 근데 돈을 쓸어 나오는 데 있어서 물론 부의 효과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가처분 소득이 좋아지려면 결국은 임금이 올라야 되고 근데 최근에 계속 임금이 올라서 제롬 파월 의장이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미국 경제의 70%가 소비인데 그 소비가 탄탄하려면 고용이 좋아야 되고 그런데 고용이 최근에 데이터가 더 좋아졌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고용을 가지고 또 임금 상승률도 높았으니까 그 돈을 쓸어 나오는 거네요. 거기다가 사실 구매력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실질 임금이 높아야 되는데 최근에 인플레이션도 조금 둔화되는 그런 양상이라서 구매력 자체가 상당히 견조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왕 차장이 어제 얘기했던 뭐 럭셔리 그죠? 글로벌 럭셔리 시장 증가율이나 뭐 이런 거 적는 거 보면 럭셔리 쪽도 전혀 지금 줄지가 않아요. 보면. 그렇군요. 그 관련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소매 판매가 이게 그 소비에는 굿즈하고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그 상품 소비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월 말에 나오게 되는 PC 데이터에는 상품하고 서비스가 총괄해서 포괄돼서 나오는 데이터인데 상품에만 관련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생산하고도 관련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조업 생산 데이터가 또 나왔는데 이게 MOM으로 1%가 늘었습니다. 1%가 늘었고 컨센이 0.8%, 전월이 마이너스 1.8%. 그래서 컨센하고 전월 데이터를 다 상회하는 숫자가 나왔는데 밑에 이제 제조업
생산 증가율 추이를 보면은 12월에 마이너스 1.8 그리고 11월에 마이너스 0.8 해서 2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1월에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반전이 있는 걸로 봐서 전방에 수요가 좋기 때문에 생산도 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조업 생산 추이나 방금 좀 전에 보여주셨던 소매 판매 월별 추이나 보면 작년 하반기가 약간 리세션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 하반기가 그렇죠. 그 제조업 생산 증가율도 마이너스 0.8, 1.8까지 떨어졌다가 1월 달부터 다시 이제 회복하는 모습이라서 그래서 이게 이 모양만 보면 랜딩을 하다가 이거 다시 테이크오프. 그래서 맞습니다. 미국이 이제 소비의 나라인데 사실 작년 하반기에 금리를 드라마틱하게 올리면서 전반적인 심리가 굉장히 꺾였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나오는 데이터는 사실 기술적으로 뭐 2분기 연속으로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진 않았지만 심리적으로는 리세션의 느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제조업 생산 지표나 소매 판매 월별 추이나 이런 게 뭐 다 경제 관련된 데이터들인데 지금 마이너스까지 훅 잠겼다가 빵 튀는 모습이 이게 비행기가 이번에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하면서 랜딩을 하는 듯 했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노 랜딩 나오면서 우리는 그냥 쭉 갑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인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소매 판매 데이터가 그 어마운트 절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 금액이 사실 산정되기 위해서는 P하고 Q가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P가 그 Q는 가만히 있는데 P가 올라서 Q가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CPI에서 음식료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상품 물가 추이를 보시면은요. 작년 그 1, 2, 3만 하더라도 10%가 다 넘었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상품 물가가 계속 빠졌다가 지금은 1.4%로 굉장히 얌전해졌습니다. 이야, 그렇네요. 오히려 작년 6월 달이 고점이 아니라 작년 2월 달에 12.3% 찍었다고 지금 1.4네요. 상품에 한해서는 그렇고요. 이 상품 물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에는 어제 봤던 중고차 가격도 있고요. 신차 가격도 있고 의류도 있는데 옆에 세 가지 주요 품목의 물가 추이를 보면은 계속 그 주요 품목의 상품 물가를 구성하는 주요 품목의 물가 추이도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그 소매 판매액의 증가는 가격이 빠지면서 구매력이 올라가면서 수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거기에 생산도 같이 늘게 되는 이런 어떤 퍼즐이 맞춰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그 남궁주님도 잠깐 얘기했는데 체크카드하고 신용카드 결제액이 많이 늘었어요. 전월 대비 2.2%, 전년 대비 5.1%가 증가한 거로 나오는데 그러면은 연체율도 굉장히 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은행들이나 금융권들 그 신용 관련한 리스크에 직면하는데 그래서 신용카드 연체율도 한번 봤습니다. 분기마다 나오는 데이터라서 약간 렉이 있긴 한데 91년도부터 보면은 이 지표가 정상적인 범위에서는 한 2에서 3% 또는 좀 약간 높을 때는 4% 이 정도 움직이는데요. 지금은 2.1%입니다. 엄청났네요. 엄청 낮고 2021년 12월에는 1.6%를 기록했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정부에서 돈을 퍼줬던 효과도 있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자넷 열린 그 옐런 그 재무장관이 어디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팬데믹 때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를 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그 제가 블룸버그에서 들어봤는데 지원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받을 정도로 돈을 너무 많이 풀어준 측면도 없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한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액션은 뭐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면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뭐 뉴욕의 제일 큰 한국 식당에서 뭐 500만 불인가 뭐 그 매출만큼 그냥 돈을 퍼줬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곳까지 다 줬다라는 뭐 그런 얘기 속에 뭐 우리 한국 식당이야 뭐 당연히 돈을 그렇게 해줬어야 되죠. 네, 꼭 한국 식당이 그랬다는 건 아닌데 그 정도로 이제 전격적으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거 신용카드 연체율도 2009년 6월달에 6.8로 제일 높았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2009년 6월에서 그 10월 정도에 그 미국의 요때 금융 위기 있고 실업률이 10%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카드 아무래도 연체가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러고 나서 실업률이 가파르게 이제 계속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지는 동안 연체율도 같이 떨어졌고 지금 이번에 뭐 3.4% 3.4 나오는 수준까지 되다 보니까 워낙 고용이 좋다 보니까 지금 2%대가 나오네요. 2%. 야. 2021년 말에 기록했던 1.6%는 아마 당분간 못 볼 것 같아요. 당분간 못 보겠네요. 이게 한 30년 정도, 90년부터 그려왔는데 이 수치를 본 건 지난 21년 12월이 유일했습니다. 근데 실업률이 2009년도 10%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6.8까지 저렇게 올라갔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14.7인가 8% 기록했잖아요. 근데 연체율이 안 올라갔어요. 다들 돈을 퍼줬으니까. 그러니까요. 돈이 남아 돌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 신용카드액 이 증가한 거에 비해서 지금 신용카드 연체율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소매 판매액이 늘어나는 거는 상품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수량 자체가 늘어나는 걸로 봐야 되고 그에 따라서 제조업 생산 증가율도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뭐 소비나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이 마지막 신용카드 연체율까지 보면서 한편으로 뭐 좀 부러운 마음도 있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제 미국 시장이 또 올라가니까 왜 자꾸만 올라가는 거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정답이 오늘 우리 최 상무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에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너무 많이 퍼줬고 그 돈들이 지금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전히 개인이 갖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업한테 돈이 가 있고 그런 수준에서 원래 신용 리스크 올해 이 크레딧 리스크 신용 리스크를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 신용 리스크가 오기에는 여전히 돈이 많다. 이런 소매 판매 동향을 보면 알 수가 있는 맞습니다. 거죠. 연체율이라든지. 그래서 시장을 너무 좋게 보는 것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만 너무 나쁘게 보는 것도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채플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일호 상무님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